네, 안녕하세요. 인생이 지루한 지샤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입학 전 학생들과 상담할 기회가 생겼을 때 물어보기 좋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절대 교수님과의 상담 때 물어보기 좋은 질문들이 아니에요. 학생들과 상담할 때, 학생들과 면담할 기회가 생겼을 때 물어보기 좋은 질문들입니다. 물론 인턴을 한다면은 연구실 생활을 파악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인턴은 바로 눈앞에서 보는 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연구실에 인턴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대학원 간다는 마음이 늦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가정한 상황은 딱 찾아갔고 이게 잘 모르는 연구실이야. 그리고 그쪽 방 연구실 대학원생들도 잘 몰라. 그래서 서로 학생과 면담할 때 이 사람이 나랑 안 친한 경우 해도 좋은 질문 또는 꼭 해야 되는 질문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분이 전혀 없는 연구실 같은 경우는 컨택을 했을 때 좀 사이가 엄청 안 친하잖아요, 하나도. 그래서 좀 조심조심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연구실 규모나 방 인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근데 몇 명 있는지가 뭐가 중요해?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뭐 솔직히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안 중요하니까 안 친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장난이고, 연구실 규모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랩미팅의 시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주간 보고라고도 불리는 이 랩미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교수님께 내가 저 이번 주에 뭐 했어요, 이번 주에는 뭐 했어요, 다음 주에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연구실 학생들이 모이는 것이죠, 보통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수님이 이제 피드백을 해줘요. 너의 연구는 이런 방향이구나.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향도 괜찮지만 이 방향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서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면 저 교수님, 저는 이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곳이죠. 이 피드백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연구를 잘 못하잖아요, 보통 학생들은. 왜냐면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때 방향을 좀 잘 잡아줘야 헛짓거리를 안 한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연구실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한 5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명일수록 한 사람당 뭐 10분을 한다 해도 50분이면은 랩미팅이 끝납니다. 뭐 딴 사람 발표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딴 사람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니까. 랩미팅을 오래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당 줄 수 있는 피드백이 길어지고 많아져요. 그러나 연구실 총원이 20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한 사람 한 사람당 되게 꼼꼼히 보려면은 랩미팅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막 3시간 할 때도 있어. 한 사람당 뭐 5분씩만 해도 얼마야? 1시간 40분. 되게 엄청 길잖아요. 5분씩만 해도. 근데 솔직히 발표를 어떻게 5분 안에 다 끝내? 피드백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랩미팅 시간이 엄청 길어지거나 좀 몇몇 사람들은 대충 피드백을 주기도 해요. 왜냐면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수님은 한 명이잖아요. 학생 수는 연구실마다 좀 달라지지만 교수님 수는 무조건 한 명입니다. 뭐 연구 교수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연구실 규모도 은근히가 포인트. 은근히 중요합니다. 은근히. 두 번째로 임금입니다. 아니 이거 안 친한데 물어봐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머니입니다. 머니. 이거는 안 친해도 꼭 물어봐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 이 임금을 못 물어보겠다. 그러면 대학원 가면 안 돼. 이거는 임금은 우리가 꼭 일하고 받아야 되는 대가거든요. 공대는 일을 한단 말이야. 일을. 임금이 없으면은 이 지루한 대학원 생활이 아니라 같은 대학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밥 먹는데 쪼달리고 막 그럼 얼마나 불행해. 근데 임금을 모른다? 그거는 그냥 자기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아 제발 잘 주길 빌면서 입학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지. 물론 임금에 대해서 그 대학원생에게 물어볼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다른 연구실 상황이랑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다, 이런 태도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다른 옆방 연구실은 막 얼마를 준다던데 이 연구실은 얼마를 줘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대학원 월급이 얼마인지는 자세히 잘 모르는데 혹시 알려줄 수 있으세요? 이 정도로, 이런 느낌으로. 아는 척을 하면 할수록 재수 없어가지고 알려주기가 싫은데, 모르면 모를수록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싶단 말이야. 우리 연구실에 들어올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물어볼 때 학비를 물어봐야 돼요. 학비를 내주는지 물어봐야 돼요. 아마 연구실에서 학교로 학비를 바로 쏘는 연구실이 있고, 월급 형태로 대학원생에게 줘가지고 이 대학원생이 이 돈의 일부를 학비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어보면은 이 학비와 함께 막 생활비도 같이 얘기를 해줘요.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얘들이. 그러면 생활비는 막 플러스 알파로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는 우리 생활비 한 30만 원이야, 우리 생활비 한 40만 원 50만 원이야, 돈 많이 주면은 더 자랑하기도 해요. 우리 연구실이 돈 제일 많이 줘,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연구실은 좀 돈이 많은 연구실은 아니라서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누구랑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좀 달라져요. 그 같은 연구실 내에서도 뭐 이런 대답에 대한 원칙은 없거든요. 이거 가벼운 면담이잖아. 그 원칙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임금에 대해서 막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임금? 그냥 30만 원 줘요, 40만 원 줘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솔직히 인턴을 하거나 아는 연구실이면은 월급 얼마 받는지 알기는 엄청 쉬운데, 지금은 모르는 연구실을 찾아갔을 때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무언가의 애매한 대답이라도 대답을 들었다면은 이제 거기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수긍하고 끝내세요. 추 임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될 기회가 무조건 한번 생겨요. 또 그 연구실에 관심이 있다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물어봐도 되고, 뭐 인터넷에 알려줄 사람은 되게 많으니까. 아니면은 건너 인맥을 이용하다 보면은 무조건 그 연구실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대신 물어보게 시킬 수도 있고요. 자기 친구가 물어보면은 임금 다 알려준단 말이야, 대학원생들 솔직히. 자, 이렇게 임금도 물어보고 또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느냐, 세 번째로 근무 시간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초면에는 좀 물어보기 그런 주제긴 해요. 근데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돈과 근무 시간이 이 대학원 인생 라이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야. 물론 제 가치관에 따르면. 요즘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람이 좀 적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 무슨 70% 80% 갔다고 하나? 그랬었는데, 이렇게 대학원 가는 사람들이 적다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서로 상담을 해요. 요즘 대학원 입학자가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지 좋은 인재를 유치할까? 그럼 요즘 회사에서도 화두되는 게 뭐야? 이 워라밸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제 대학원생들 워라밸을 좀 챙겨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있어야 연구실이 돌아가는데, 이 일할 사람이 들어와야죠. 그리고 일할 사람이 들어올 거면 좀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에게 매력적 연구실이 도대체 뭐냐? 뭐 사람마다 가치관 다르겠지만 이 실적도 좋아야 되고 워라밸도 좋다, 이런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당근과 책찍 중에서 당근요법을 많이 씁니다. 보통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는 연구실이 되게 많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대학원생 각자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알아서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자율 출근, 퇴근 이런 느낌이죠. 저도 어느 날은 6시까지 근무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8시까지 남아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발적으로 남는 거는 딱히 별로 안 빡쳐요. 그냥 내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약속이 없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연구실은 또 10 to 10이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뭐 할 일이 많아서 남는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연구실은 할 일이 없어도 딴 사람이 일이 있어가지고 남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뭐 이렇게 일 많이 하는 연구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 사정, 본인 생각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얻어가는 게 많긴 하거든요. 이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근무 시간에 무조건 물어보고 답변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왜냐면 정보가 많아야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 이거는 솔직히 안 궁금해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놀러 간다 라는 인식을 주기 싫다면은, 관심 없어도 관심 있는 척을 해야지 면담을 하는 분이 이 사람은 대학원 놀러 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연구 주제는 솔직히 이 면담하고 있는 연구실에 인터넷 사이트만 들어가도 다 나와요. 이게 무슨 주제인지 감도 안 잡혀서 그렇지. 그래서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혹시나 학부 시절에 관심 있던 주제가 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아는 척 해도 좋아요. 뭐 임금이나 근무 시간, 옆 연구실은 막 얼마 주고 몇 시까지 근무하던데 여기는 어때요? 이런 식의 태도는 진짜 별론데, 이 연구 주제는 이 연구실은 여기 이런 거를 연구하던데 여기 연구실은 어떤 걸 연구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이건 관심의 표현이에요. 이 사람 되게 열정이 넘치다 이러면서 좀 좋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이 연구실에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좋은 인식은 좀 심어줘야죠. 솔직히 면담할 때 똑똑하고 열정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학부 시절 때 관련된 주제를 공부한 것 같으면은 좀 이미지가 되게 좋습니다. 뭔가 들어와도 수월하게 잘 적응하겠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겨요. 솔직히 하나를 알려줬는데 하나를 아는 신입생, 꿈의 신입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연구 주제는 본인이 정하는지 또는 교수님이 정해준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구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연구 주제를 제가 알아서 찾아야 돼요. 막 선배들 연구를 보면서 이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 연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연구가 재밌겠다. 이거로 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연구가 재밌어 보이는 게 어딨어. 그래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거, 제일 내가 할 만한 연구를 찾아서 2달간 고생을 했죠. 근데 맞다,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사수 부사수가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사수 부사수가 있는 연구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부사수로 들어가잖아요. 신입생이 되면은 사수의 연구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수가 가죽을 튼튼하게 만든 연구를 하고 있어. 그럼 부사수도 자연스럽게 그 연구를 물려받아요. 솔직히 처음 입학하는데 논문 주제 정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사수한테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내 연구 주제가 정해진다. 그러면은 처음에 연구에 대한 감도 잡고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도 잡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수 부사수가 있으면은 좀 수월하게 인수인계를 받는, 인생이 편해지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논문은 선배의 연구를 물려받는 것이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수 부사수가 없다, 논문 주구장창 찾으면서 연구 주제 찾아야죠. 한 2달간 주구장창 교수님한테 까이다 보면은 어떤 연구 주제가 좀 괜찮겠구나 라는 감이 옵니다. 그럼 연구실 들어간다. 화이팅!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연구실 규모 몇 명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좋습니다. 교수님은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임금. 여러분들 돈 갖고 사람 쪼잔해지고 좀 인생이 팍팍해지기 싫으면 임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무 시간. 자기가 오래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좀 짧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근무 시간은 꼭 물어봐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연구 주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도 꼭 물어봐야 됩니다. 대학원 놀러 가는 이미지를 갖기 싫다면은. 이상으로 정보도 별로 없고 안 친한 연구실 대학원생과 상담했을 때 물어봐도 괜찮은 질문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친한 대학원생과 면담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가, 정치에 대해서 한번 질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